네, 오늘, 이번 주도,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어, 제 기억으로는 10강을 나가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거 전에 하우스토프 시어림을, 엑시엄을 볼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이따가, 다 같이 나누고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거를 다시 좀 하실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나누고 싶으신 게 여기에 있으시면은 그거를 보고 10강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저는 이번 주에는 사실 수학 공부를 시간 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 내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데 어제 잘 못하고 네,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에 그 데이터셋 만드는 작업이 있어가지고 비디오 보고 캡셔닝하는 작업이었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정신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시작해가지고 데이터셋 가지고서 네, 그 정제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디오 데이터랑 애니메이션 데이터 가지고서 이제 그 매칭하는 작업도 하고 어떻게 크로핑을 하면은 잘 될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저도 수학 공부를 하나도 못했고 이제 어제 토요일에는 이제 딸이랑 스케이트 타고 와가지고 4시간 타고 오니까 너무 노곤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자고 그리고 오늘 그냥 맨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끝내야 되는 저는 뭐 논문 쓰고 있는데요. 그냥 글 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챗GPT 이야기 하고 계셨더라고. 저도 이제 영어로 써야 되니까 챗GPT 많이 의존하는데 아까 이야기하던 거 느꼈습니다. 어떨 때 아이디어만 주고 이렇게 한번 쫙 돌려보면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챗GPT를 의존하면 안 되겠다. 내가 바보가 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했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는 그 조고영 교수님 노트는 읽어도 이렇게 딱딱 빨리빨리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선형대수 책 하나 하고 미적분 책 하나 하고 이렇게 읽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읽으면 재밌어요. 그런 건. 그 스토리가 어디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알고 이제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나씩 풀면 쾌감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고인 선생님 노트는 이렇게 좀 추상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지 읽고 나면 대충 감은 잡히는데 뭔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괴롭더라고요. 뭐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네.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이 조금 많이 와가지고, 저번 주에, 근데 막 날씨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용감하게 차를 끌고 사무실을 가다가, 출근을 하다가, 조그마한 사고를 내가지고,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큰 사고가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눈에 이렇게 차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토우 트럭 불러서 끌어내고, 뭐, 제 지갑이 조금 아파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다시 2학기 시작이라서 수강 신청을 뭘 할지 계속 들여다보느라 시간을 좀 보냈고요. 이번에는 조금
약간 제가 소프트웨어 학과인데 이번에는 컴퓨터 공학과에서 조금 수업을 빼서 조금 훔쳐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네, 이번에는 조금 전공 위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는 뭐 어영부영 뭐 시간이 좀 잘 생각대로 안 가가지고 수학 공부는 많이 못한 것 같고요. 이번엔 또 과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야기 패러프라이징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수업 어떤 거 들으세요? 저 컴파일러 수업이랑 데이터베이스, 운영 체제 그런 거 말 그대로 CS 과목에서 좀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료 구조는 1학년 때 배우신 건가요? 아, 네. 아니요. 자료 고조도 들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학기 때 많이 빡센 한 학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저희 학교는 그 OS 수업이 OS를 만들기가 그 과제였어가지고 진짜 힘들었었던 것 와, 같은데. 어, 네, 화이팅입니다. 와, 말이 안 되네. 네. 어, 저는 갈라파고스에서 한국까지 40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고요.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까지는 계속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대로 디스커션 참여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재밌게 열심히 잘 참여해 보겠습니다. 아, 네. 사진 올리겠습니다. 자랑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거기 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건가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아, 제가 그 스쿠버 다이빙 그리고 프리다이빙 이렇게 바다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막 그런 걸 보다가 갈라파고스 바다를 봤더니 바다사자도 있고 상어도 있고 되게 많은 생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간 그 진화론의 매개체가 된 많은 생물들도 있다고 해서 아, 이거 한번 가봐야겠다. 한번 지금 퇴사했을 때 시간 있을 때 가야겠다 해서 다녀왔습니다. 추천 추천하시나요? 멀지만 추천 멀지만 네, 추천드립니다. 매우 친환경적인 친자연적인 좋더라고요. 동물들 말고도 자연도 좀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주 좀 고민이 많았어가지고, 네. 지금 부트캠프를 듣고 있는데, 요리를 좀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계속 돌이켜보면은. 그래가지고, 네. 약간 고민하고 있다가 냉면집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냉면집에서 이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직원으로. 네. 그래서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뭐 하지 않을까? 별일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오늘 뭐 혼자 한 2시간 정도 강의 이렇게 기대수는 받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미래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뭔가 이끌리는 대로 좀 살 것 같습니다. 계속. 네. 오늘도 재밌는 디스커션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저도 그 비슷한 일상을 살았고요. 뭔가 특별한 일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카페에 가서 볼 수 없었던 두바이 쫀득 쿠키가 있길래 하나 사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차마 쌍지읒 발음을 가게 점원분 앞에서 말할 수 없어서 이거 하나 주세요 하고 집에 와서 몰래 먹어봤는데 맛있더군요. 네, 요새 유행입니다.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체 무슨 맛이길래 이렇게 유행할까 싶으실 것 같습니다. 유행한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진짜 가상의 맛있어요. 음식으로. 네. 그러면 저희 노트로 가서 음, 네,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하우스토프를 볼까요?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은 다 한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남아있는 게 증명인데 증명도 사실 저 옛날에 해가지고 굳이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은 생각이 있으시면은 지금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괜찮으신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러면은 식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10강은 이제 타이틀이 실해석학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어, 네,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10강은 그렇고, 사실 저희가 토폴로지를 두 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실해석학으로 넘어와서 제가 처음 느꼈던 인상은, 어, 이제 실해석학의 언어로 다시 정의들이 쓰여 있는데, 그게 사실 이런 식으로 추상화가 되겠구나라는 게 좀, 어, 느껴지는 그런 약간 좀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 몇몇 부분들은 이제 정의를 쓰고 나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왜 이런 게 굳이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었어야 되나라는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0강을 진행을 좀 해보면은 첫 번째는 데피니션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리밋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정의 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어, 공집합이 아닌 어떤 실수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어, 저희가 어떤 점 P를 리밋 포인트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때 어, 이렇게 네이버후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P로 만들어진 모든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어, 요 P 점을 제외한 집합이 그리고 그 E랑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은 이제 어, P가 E의 리밋 포인트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상당히 재밌는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강의에서도 그렇고 노트에서도 그렇고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 네이버후드 B가 굳이 E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있고요.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달이 걸쳐만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밌었던 포인트는 P를 굳이 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P가 들어있으면은
어, 교집합이 항상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게 조금 들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네이버후드 B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토폴로지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게 결국 오픈볼이 될 거고 이게 결국 오픈셋이 돼서 토폴로지컬하게 정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되는 리밋 포인트가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그거를 음, 나누기 전에 다른 분들이 이 정의를 보고 좀 감상이 느끼셨 게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들 좀 공유를 하고 조금 구체적인 예시는 그 다음에로 넘어가면은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감상평 처음 보시고 나서 지금 딱 드신 임프레션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보신 적이 있으시면은 그거에서 생각하신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P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에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 음,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정의상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음. 근데 그 모든 네이버후드라는 점이 저희가 네이버후드 정의가 이제 임의의 양수 엡실론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거리 함수로 정의가 되는데 저희는 지금 실해석학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값이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P가 2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마지막 케이스는 오픈셋에서 경계 부분에 해당하는 그 지점까지만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지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여기서 어, P를 빼주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P를 빼주면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기는 그, 해서. 네, 그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경계 지점 때문에 어, 빼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간이 있다고 했을 때 요 마이너스 1도 리밋 포인트가 될 수 있고 3도 리밋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P를 넣어야 된다고 저희가 강제를 해버리면은 3이 리밋 포인트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3까지 리밋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런 식의 약간 넘어간 3점 몇 이런 애들은 이제 리밋 포인트가 될 수 없고요. 근데 저 이렇게 되면 왜 3이 리미트 포인트가 안 되는 건가요? 3이 리밋 포인트가 됩니다. 요 정의에 의해서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네, 네네. P를 빼게 되면은 안 되는 원리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러면 3이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들어갈 필요는 없다. 어, 이래도 뭔가 3에 대해서도 여전히 만족을 할 것 같거든요. 여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음, 근데 저 아래처럼 되면은 P가 루미 포인트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2를 피, 지금처럼 네네. 1이랑 3 미만으로 주고 그리고 V를 뭐 3을 포함하는 오픈셋이라고 하면 3 이상의 어떤 영역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두 개가 공집합이 되니까 P가 3일 때는 이게 리밋 포인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 3 자체를 저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 저거를 리미 포인트로 보고 싶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위의 정의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전달이 됐나요? 아, 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V 교집합 E가 그럼 공집합이 아니다. 요 정의를 가지고서 이제 리미 포인트를 정의한다고 했을 때 네. 지금 E라는 애는 1 이상, 마이너스 1 이상이고 3 미만이고요. 그리고 그 V는 P를 포함하는 어떤 네이버후드가 되는 거겠죠. 그럼 3 이상인 구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거에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되니까 저 3이라는 포인트는 그 리미 포인트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3이라는 음, 애도 리밋으로 넣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P를 제거한 걸로 정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홍성호 선생님 말씀에서 P는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3 이상, 뭐 4 이하 이렇게 될 거예요. 음, 아, 그럼 네이버드가 안 되나요? 저도 그럴 것 조금 이해가 안 같은데요. 가는데, 네. 그러니까 홍 선생님 말씀은 네이버후드가 약간 3보다 큰 쪽에서만 형성이 된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는 네이버후드가 그냥 디스턴스 정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는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여기 7에서 각 그래서 안에서는. 네. 딱 그 아, 3까지만 그 리밋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3.00001만 돼도 그 홍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고 딱 3일 때는 네이버후드 정의가 어차피 엡실론보다 거리 작은 이런 서브셋 뭐라 그러지 오픈셋 같은 거니까 그 한 면은 겹치잖아요. 그 교집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3까지는 극한 값처럼 이렇게 있을 수 있고 3보다 조금 더 커지면은 아예 안 되고 그런 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들었던 예시가 딱 요 밑인데 생각해 보니까 저 V가 오픈셋이 될 수가 없네요, 실수해서. 그래서 제가 그 크거나 같다를 V로 지금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그, 그 매트릭 토폴로지가 주어졌을 때는 이거는 이제 오픈셋이 아니고 클로즈셋이 되니까 이게 이런 예시가 됐었겠네요. 그래서 E랑 V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 제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네이버후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디스턴스 엡실론을 1로 잡으면 네이버후드는 무조건 2에서 4 이렇게 잡히는 거지 않나요? 아, 네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토폴로지에서의 네이버후드로 지금 완전히 지금 착각하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토폴로지의 네이버후드는 어떤 P라는 포인트를 인클루드하는 오픈셋이니까 그래서 음, 3 이상 4 이하여도 이것도 하나의 어떤 오픈셋이 될 거고 3을 포함하는 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완전 다 헷갈린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냥 실수 상황만 놓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음. 헷갈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 조금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이렇게 피를 뺀 이유가 생각이 났거든요. 이제 저희가 보통 수렴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가 이런 단일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이 지금 이제 적혀 있는 정석 정의대로라면은 이게 이걸 만족을 안 하거든요. 이 영에 대해서 그 잡은
이게 사실 이 주변에 어떤 네이버후드에서 0을 뺀 이 집합과 이 1을 교집합을 해도 항상 공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립을 안 하는데 제가 쓴 대로 그냥 이렇게 둬버리면은 이게 성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성립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같은 말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거 생각했거든요.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보면 가끔씩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예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극한값은 요 값인데 함수값은 다른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빠지는 게 메이크 센스 하지 않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 포함이 돼버리면 극한값이 두 개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정의상. 그래서 이런 함수 생각했을 때는 또 빠지는 게 되게 메이크 센스 한 것 같은데? 라고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 그러면은 제가 쓴 대로 하면 진짜 극한값이 두 개가 되려나요? 막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 거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것도 그 점이 저 연속처럼 만들게 있으면은 큰 문제 될 건 없잖아요. 근데 아마 포함했을 때 방금 제가 그린 것처럼 뭔가 좀 컨트로버셜한 논란이 생기는 어떤 그런 음,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기서 박강문 선생, 정확히 이, 네네, 말씀하세요. 네, 정확히 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면 이가 그냥 함수값들의 집합이 되는 걸까요? 네, 저도 그게 약간 이상한데 지금 함수에 대한 리밋을 다루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게 그런 것 같아서 지금 그냥 특정 집합 안에서 극한 점을 잡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네, 저도 2가 그렇게. 뒤에 보시면은 그 공역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수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열값의 집합이 됩니다. 수열은 어쨌든 저함수에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2가 정의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는 박홍민 선생님이 들어준 예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예외적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한 점을 저희가 극한값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상식과 맞고 정의가 포함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정의에 의해서 극한값이 돼야 되는데 사실 좀 넌센스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 네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만약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극한값은 여전히 하나 여기만 존재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거는 뒤에 극한 정의를 보면은 그 구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바운드 되는 그 엡실론 구간이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극한값은 하나만 존재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정리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좀 직관이 그냥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은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사실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내용을 조금 놓쳤는데 지금 리미트 포인트 정의 보면서 이게 어떤 직관인 건지 그런 거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정의 보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리밋 포인트가 그 뒤에 함수에 극한해서 사용이 되거든요. 일단 정의를 좀 써보면은 어, 저, 네, 그 말씀하세요. 하나만 제가 약간 든 생각을 공유를 드리면, 여기 모든 네이버후드 V 오브 P라고 돼 있잖아요. 저게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일 작은 네이버후드에 대한 정의, 약간 그 네이버후드를 다루고 싶은 욕망으로 저렇게 적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제일 작은 네이버후드를 찾지는 못하지만, 그냥,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 저희 엡실론 델타 할 때 모든 엡실론에 대하여 그 냄새가 이 네이버후드에서 나거든요. 안수민 선생님이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건가 싶은데 사실 어, 홍성호 선생님이 정확한 것 저희 같습니다. 네 따로 디스커션 하셨을 때 그 위상수학에서 이미 네이버후드 잡던 지금 그 느낌으로 앞에 네이버후드 비를 잡아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저희가 리밋 포인트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 특정 집합이 있으면은 이제 그 집합 어쨌든 그 리밋 포인트가 그 집합 안에서 또는 그 집합의 경계점에서만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 안센스에서 그러면은 그 조건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장을 쓴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말 그대로 모든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이제 그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경계점이 아니라 이제 진짜 집합이랑 이렇게 조금만 멀어지면은 여기서 이제 엡실론이 이제 어떤 엡실론이 0보다 큰 게 이제 네이버후드가 안에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리밋 포인트가 E에서 정의될 수 없고 대신에 경계점처럼 여기 완전히 붙어 있으면은 여기서는 엡실론이 0보다 커지는 순간 이제 어떤 네이버도 잡든 간에 이게 그 벌려진 부분이 다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 왼쪽에서 생기게 되니까 그거는 리밋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센스로 받아들였어요. 뭔가 그 전개되는 방식이 약간 하우스돌프 엑시엄이 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하우스돌프에서는 두 개의 어떤 그 포인트 P랑 Q가 있으면은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오픈셋들이 서로 그 공집합이면 인 그런 그 오픈셋을 잡을 수 있으면 그럼 리밋이 유니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P가 포함될 때의 V의 경우이거든요. 그 하우스돌프 엑시엄을 옆에다가 써볼까요? 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혹시 제가 쓰다가 놓치는 게 있으면은 좀 그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given set x 이건 tr tx 가 있을 때 어, p랑 q가 이 x의 그 원소이고 이거일 때 테이크지스트 오픈셋 v u in tx such that 그 p가 이 v의 원소이고 q가 이거라고 했을 때 어, UV가 공집합이면, 여기 모든 원소 여기 사인이 빠졌네요. 이러면은 리밋이 유니크하다. 이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정의가 잘못된 거면 한번 체크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정의는 요 리밋의 유니크니스를 말하는 것보다 네. 여기에 잠시만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하우스도프 X형이고 요거를 만족하는 그 T 토폴로지에 대해서 그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극한값이 유일하다가 이제 그 다음 정리로 나온 거고요. 아, 근데 네, 지금 네, 깔끔합니다. 이 부분이 원래 있었나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X에서 모든 PQ를 잡아서 이제 어떤 그 열린 집합 비율을 잡으면은 그 모든 원소들이 그 열린 집합에 각각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갑자기 무슨 말이지 싶거든요. 그 P랑 Q를 각각 가지고 있는 열린 집합을 하나씩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열린 집합이 서로 소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네네네, 이해됐어. 순간 양화사를 거꾸로 봤어요. 네. 네, 그래서 모든 P랑 Q에 대해서 이제 그 오픈셋을 하나씩 찾을 수 있어서 그 오픈셋들이 서로 그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그러면은 이제 그 리밋이 유니크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랑 지금 옆에 있는 리밋 포인트랑 이제 좀 비교를 해서 보면 그 V 빼기 P라는 애가 그냥 V로 대체되고 그다음에 U라는 애가 E로 대체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리밋이 유니크한 거잖아요. 두 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근데 하나 P를 뺐으니까 그리고 E에 있는 어떤 원소 어떤 Q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뭔가 머릿속이 꼬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 비교하는 게 사실 너무 고난이도 작업인 것 같아서.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네. 하우스토프랑 연결을 시키고 싶으시면은 E는 그냥 X로 놓고, 그러니까 E 자체는 주어진 집합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두 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그 V랑 U가 각각 따로 잡혀가지고, 걔네들이 그 저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그 E라는 집합에서 그 P랑 Q가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약간 이 왼쪽에서는 이제 결국에 두 점이 같다라는 거에 대한 포인트였지만 이제 오른쪽에서는 P가 없는 경우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Q에 그냥 수렴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옆에서 그냥 써봤습니다. 근데 논리가 그렇게 전개될 것 같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들고는 있네요. 근데 지금, 어, 논의되고 있는 게 리밋 포인트에서 약간 좀 함수의 극한 아니면 수열의 극한 이런 것들이랑 같이 조금 살짝 섞여서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함수의 극한을 좀 적어놓고 나면은 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명료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함수의 극한을 먼저 정의를 좀 적어보고 그다음에 논의를 좀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그 정의를 어디서 썼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리밋 포인트를 사용해서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좀 적어진 것 같은데 다시 일단 좀 보면은 역시 공집합이 아닌 어떤 실수의 부분집합 2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함수를 정의하기를 2에서 실수로 가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진 세팅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 P가 리밋 포인트로 주어져 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어, fx가 어떤 포인트 L이라는 걸로, 간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게 이제 x가 p로 갈 때, 함수값 fx가 l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기호적으로는 저희가 잘 아는 그냥 리미트 x가 p로 갈 때 fx가 l로 간다라고 이제 기호적으로 지금 방금 제가 적은 문장을 나타낸 거고, 그거에 대한 정의는 어, 마찬가지로 입실론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쓰는데, 요거는 뭐 사실 지금 와서는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긴 하거든요. 저희가 항상 요거는 이제 입실론에 의존하는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거를 좀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 보통은 이렇게 가로로 쓰거나 아니면은 하층자로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x와 p의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은, 여기는 이제 0보다 크다라는 포인트가 요게 존재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만 이따가 더 얘기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f랑 L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의 자체는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 계속 논의해 왔던 정의 그 자체고, 사실 그렇게 지금 와서는 특별할 게 없고, 특별한 부분은 사실 0이 빠져 있다는 건데, 그거는 그 x가 p가 되는 지점이 아니어도 극한값이 정의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0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어, 지금 위에 그 최정관 선생님이 그려주신 그림과 같은 케이스는 아니고, 네, 여기가 요게 없어진 부분, 요게 없고 그냥 거기가 함수값이 아예 없어서 그 P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기만 구멍이 쏙 뚫려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극한값이 잘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0이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요거를 보고 제일 궁금했던 점은 그 아래 적혀진 정의 자체에 리밋 포인트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 적절하게 잘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P를 리밋 포인트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써준 부분이 저는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떤 셋 E 안에는 되게 많은 리밋 포인트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결국에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리밋 포인트를 그렇게 명시적으로 쓰는 걸까요? 사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요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리밋 포인트가 정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뭔가 선후 관계가. 네. 네네, 말씀하세요. 저 위에 조건이 만족을 안 할 때 그 X가 P에 뭐 다가갈 수 없는 몸이 돼버리는 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렇게 정의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발레를 찾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약간 또 한편으로는 굳이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약간 논리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X가 P에 다가간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 리밋 포인트인데, 그거를 여기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P에 대해서 함수값 fx에 대한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느낌 같거든요.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나면은 이제 입실론에 디펜드한 그런 델타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델타의 존재성 여부 자체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어쨌든 X가 P로 다가가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만족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 함수값의 구간도 그 엡실론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를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어, 이상했던 혹은 조금 불편했던 부분은 사실 굳이 리밋 포인트라는 서술 없이도 어, 요 박스친 델타에 해당하는 서술만으로도 X가 P에 다가간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 발레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약간 좀 시각화나 아니면은 좀 이그젠플이 있으면은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딱 떠오른 거는 없어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의하셨던 부분이, 그러니까 let P is the limit point of E라는 말이 왜 있는지를 모르겠다. 굳이 또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정의상으로 리밋 포인트라, 그러니까 이 리밋 포인트 P를, 아, 네, 말씀 이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리밋 포인트라는 거를 미리 정의를 했었는데, 그, 이 P라는 게 그 정의를 만족하는 점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또 쓸 필요 없이 밑에 박스 친 것만으로도 그게 이미 의미가 또 중복되지 않나라는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얼추 맞습니다. 사실 두 개가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정의는 아니어가지고, 각각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을 못 보겠다? 그러니까 역할을 잘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리미트 포인트 오브 E랑 밑에 있는 어, 델타가 존재한다 그 부분이랑 다른 지점을 좀 예시로서 찾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 정확하게는 그 P가 리밋 포인트가 아닌 상황에 대해서도 아래에 적혀 있는 정의만으로 그 함수의 극한이 잘 정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지 첫 번째로, 그게 아니라면은 P가 리밋 포인트라는 게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세팅인 건데, 그런 예외 지점이 발생하는 게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 지금 보기에는 거의 똑같아 보이거든요. 잠깐 이런 거 잠깐 써볼게요. 일단은 이 안의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음, 근데 사실상 리밋 포인트의 정의가 지금 좀 정의사항이 있어서 그냥 이런 비어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커버하려고 그런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왜냐면 사실상 P가 바깥에 위치한 경우는 지금 요 조건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안쪽은 솔직히 그럼 그 유성광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고 요 포인트만 이제 좀 컨트롤 포지션한 포인트가 되고 정의에 의해서 딱 깔끔하게 좀 요 정의에 의해서 핸들링이 좀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의상 보면 지금 그 교집 E랑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포인트들은 아예 안 될 거고 요런 부분들은 뭐 굳이 얘기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요런 거를 좀 다루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제가 드는 생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어있는 부분을 다루기 위한 장치가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써도, 그러니까 P가 리밋 포인트라는 조건 없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써도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알고 보니 그 P가 리밋 포인트였다라는 였어가지고, 그거를 써준 느낌이거든요. 약간 선우가 좀 바뀐 느낌이 저는 들긴 하는데, 어쨌든, 네. P가 리밋 포인트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어, 요게 존재할 수 없고, 요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P가 반드시 리밋 포인트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P가 리밋 포인트이다라는 거를 그냥 명시적으로 써주고, 뒤에 정의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두 번째 쓴 만약에 E가 이렇게 P만을 갖고 있는 단위라는 집합일 경우에 저희가 어떤 델타 0보다 큰 델타를 잡으면은 그 구간이 이렇게 델타를 잡으면은 이게 엡실론이 아니지. 델타를 잡으면은 이게 지금 사실상 그 네이버우드잖아요. 이게 이제 생기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잡히는데 그 모든 이 네이버우드의 모든 점에 대해서 이게 F가 존재하는 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좀, 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명제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fx-l이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x에 대해서는 아예 합수값이 존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자동으로 위 부등식이 거짓으로 나오게 되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 네. 그 지금 f가 2에서 올라가는 걸로 정의가 됐거든요. 위에서 보면은.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적혀 있는 이 정의를 보면은 이 제가 만약에 2를 p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p에서 델타 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이 fx-l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잡은 거에서 보였다시피 여기에서 어떤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그래. 그 제가 그 델타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p 마이너스 델타보다 크고 p 플러스 델타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p 플러스 2분의 델타 같은 거를 잡으면은 사실 저희 정의역이 p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애초에 함수에 넣을 수 없는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fx-l은 네, 엡실론보다 작다. 왜 못 넣죠? 함수에? 왜냐하면 함수가 지금 p에서밖에 정의가 안 된 상태라서. 그러면 P에서는 함수값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p에서만 있죠. 그래서 p 플러스 뭐 델타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죠. 생기는 순간. p만 넣을 수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그 부분에 있어서 리미트 포인트가 없다 하더라도
이 아래에 있는 문장에 의해서 걸러져서 결국에는 함수의 리미트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승준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합당하는 예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저기 E가 R인 집합이라는 거에서 좀 걸리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들은. 이가 어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let 이가 상관이 어의 부분. 없나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은 제가 p를 실수로 잡은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은 안 써놨게 했어요. 근데 아, 이게 그 만약 E를 저렇게 잡는 게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처음에. 잡는 거는 왜냐하면은 3 부분집합 맞잖아요. 실수의 원소를 제가 이렇게 브라켓 씌워서 한 거니까 부분집합까지는 맞는데 네, 근데 그 P is 그 let P is limit point of E라고 했어 가지고 그 E의 리미트 음, 포인트이려면은 P가 들어있지 않은 집합 그 V를 잡아가지고 공집합이어야 되니까 그 P만 들어있는 거는 그 리미트 네, 안 돼, 포인트 네. 넷이 안 돼서 안 되는 거 아,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유선호 선생님이 이 부분이 약간 해소가 되는 것 같은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잡은 예시를 애초에 써먹을 수가 없겠네요. 애초에 리미트 포인트가 아니니까. 아, 네. 이걸 1라고 두면은 리미트 포인트가 없으니까. 음, 근데 그 집합 E를 지금 저희가 계속 쓰고 있는 0에서 3 구간에다가 4라는 원소만 더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박강민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결일 수 있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위에서 P가 리밋 포인트가 리밋 포인트인 거를 언급을 안 하고 밑에 저 엡실론 델타 정의를 써서 그 컨버지에 대한 말을 하려면 되게 잡소리들이 많이 붙어야 되잖아요. 일단 이 4라는 거는 대상이 안 되게 해야 되고, 그러면 4라는 게 대상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떤 정의가 막 쓰여져서 우리가 잡는 P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라는 말이 막 붙어야 되잖아요, 사실. 아, 네. 사실 저는 그냥, 약간,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냥 리밋 포인트라는 정의를 미리 하나 해놓고, 우리가 다룰 P는 리밋 포인트에 해당하는 애들만 가지고 P를 다룰 거야 하면은 이 정의가 되게, 이 엡실론 델타 정의가 엄청 심플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미트 포인트가 P가 리미트 포인트여야 된다는 저 말이 없으면은 이제 밑에 명제를 쓰기 위해서 더 주저리 하는 소리가 더 붙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죠? 들리는데 저는 사실 네. 이게 없어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 말이 없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게 만약에 없다고 쳐보면은 그러니까 P가 뭔지는 지금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P를 리미트 포인트라고 가정 안 했으니까 P를 한번 4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네 이거 네 그렇게 이렇게 함수를 잡을게요. 그러니까 F가 지금 사실상 이거 뭐라고 하지? ID인 건가요? F가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아이디를 하면 쭉 올라가야 되긴 합니다. X나 Y로. 네 그냥 유니폼 안에 펑션 지금. 네네 네 그게 아니지 실수 이거를 이제 이걸 상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리미트 포인트라는 말을 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P를 그냥 대놓고 한번 4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만족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모든 epsilon such that 0, 아,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사실상 그 저희가 뭐지 다이잖아요. 이제 이 엡실론 아니 그 델타 자체가 0보다 크니까 저희가 4에서 어떤 거리를 잡든 어떤 얼마나 이 구간을 작게 잡든 여기서 이제 제가 4 더하기 2 플러스 델타 같은 거 갖고 오면은 얘는 분명히 4보다 크거든요. 근데 이게 네이버 우드 안에는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래 근데 그 이게 그 이거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 이 안에. 그래서 애초에 이것도 이게 컨버전스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저 리미트 포인트라는 말은 없지만 P를 저희가 이미 왜냐면 지금 이게 실수에서 펼쳐진 거니까 P 이제 이 네이버후드가 이 안에 안 들어오는 것과 무관하게 이런 점들을 잡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결국에 정의역에 안 들어간다는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에 컨버전스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공기업에 들어가야 되나요? 극한의 정의에 따르면? 음, 저는 네.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이 그 극한의 정의에 있어서 있었던가? 그게 좀 그냥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그런 말이 없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어디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물결표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저는 일단 이렇게 박강민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4에서는 그냥 그 리미 포인트, 컨버지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따로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리미 포인트에 해당하는 애들밖에 없어라고 하면 그냥 되게 깔끔하게 딱 적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렇게 적지 음,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막 주저리 적는 것보다는 정의 하나 깔끔하게 해놓고 계속 그냥 반복해서 쓰는 게 좋아서 저렇게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그 코딩으로 함수를 짰다고 했을 때 함수의 인풋으로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를 좀 이렇게 그 막기 위해서 수학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런 건가? 듭니다.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외 개념상 진짜 처리를 맞는 설명인 것 해주는 같아요. 거죠. 네. 네. 이게 한 포인트만 떠 있는데 극한을 논한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 양쪽에서 뭔가 어프로치하는 게 있어야지 극한을 개념상으로 논할 수 있는데. 그래서 딱 말씀하신 게 되게 올바른 표현, 그 되게 찰떡 같은 표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거. 맞아요. 요 짜놓고 예시가 밑에 너무 막 좋았던 예외 것 로직 같습니다. 짜는 것보다 인풋을 거르고 시작하겠다. 음. 그런 말씀, 네,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이런 말을 할 필요 없긴 하겠네요. 리미트 포인트도 이미 정의가 잘 됐었으니까. 결국에 리미트 포인트를 C가스도 그냥 잘 이해 한 안 줄로 돼요. 요약하면 그냥 예쁜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 그 양옆에가 잘 디파인이 되어 있는 리미 딱 그거겠죠. 포인트가 정의가 있어가지고 그 적당히 그다음에 딱 경계선에 놓인 걔네들만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리미 포인트 정의가 없으면 이 바깥쪽에 그 리미 포인트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다 빠지고 하니까 리밋 포인트의 정의에 의해서 교집합이 0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예 그냥 동떨어진 애는 다 빠지잖아요. 인풋으로 쓸 수 없게끔. 그래서 되게 편한 점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엄청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밋 포인트랑 오픈 인터벌이랑 차이가 있나요? 어, 그 포인트는 점 하나 일단 이거 인터벌은 구간이긴 그 하니까. 리밋 포인트가 발생하도록 하는 그 집합, 아, 네네네. 제가 질문이 좀 이상했네요. 그래서 약간 어떤 말씀으로 하신지는 알 것 같은 게 구간이 아니면 리밋 포인트가 안 생기냐라는 거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것보다는 그 리밋 포인트가 사실 저희가 정리한 게 리밋 포인트가 약간 예쁜 정의역을 주기 위해서 혹은 저희가 다뤄야 되는 그 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극한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의 극한을 정의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의역들의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들로 약간 좀 확장시킬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오픈 인터벌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어가지고 어, 이런 얘기를 조금 꺼냈었습니다. 그 리밋 포인트들은 결국에 오픈 인터벌 내 점인 거지 않냐라는 말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 그러니까 그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P가 리밋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랑 그 2의 부분집합 오픈 인터벌에 속한 P라고 하는 거랑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리밋 포인트는 아, 경계점도 오픈 인터벌의 정의를 엄밀히 아는 건 엄밀히 알아도 뭐 이런 것도 오픈 인터벌일까요? 오픈 인터벌이 합집합인 것 같습니다. 오픈 인터벌은 저 단이라는 구간만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극한이 정의될 수 있는 값이 요 전체인 거죠. 그 리밋 포인트가 정의될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막 음, 중간중간에 빵꾸가 있어도 상관없다. 리밋,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오픈 인터벌이 아니라면. 네. 이걸 오픈 인터벌 중에 하나라면 할 말이 당연히 없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것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리밋 포인트는. 네. 그래서 요런 리밋 대로의 리밋 그런 게 포인트는 네. 이제 정의가 되잖아요. 그 리밋 포인트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조금은 이제 뭐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그 리밋 포인트는 오픈 인터벌의 경계 그 비어 있는 점까지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 인터벌보다 조금 더 그 유성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약간 넓은 걸 포함하는 네. 개념이 되는 것 같네요. 같습니다. 지금 E라는 거를 서술하는데 오픈 인터벌 혹은 오픈 셋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중간에 놓쳐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리밋 포인트 앞에 제일 처음에 논할 때 그 집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E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 E가 오픈 셋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의인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의를 그런 주고 논의는 아니었고요. 그냥 그 집합 2가 있다고, 2는 이제 정의역이고, P를 리밋 포인트라고 서술하는 대신 2에 속한 어느 오픈 인터벌에 속하는 P라고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안성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점이 이제 빠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예외 처리해주고 서술하는 것보다 그냥 리밋 포인트라고 해주는 게 합당한 것 같아 보이네요.
뭔가 리뷰 포인트 대신 다른 걸로도 많이 쓸 수 있지만 그냥 깔끔하게 탁 인풋 값 정리해주고 가자.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계속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은, 어, 함수 리밋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연속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옆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함수 연속의 정의, 네, 말씀하세요. 저 그 리밋 포인트랑 그 리밋 오브 펑션 관련해 가지고 뭔가 그 좀 뭐지 시원하지가 않아서 그 뭔가 제가 보고 있는 거 한번 공유 드려도 괜찮을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그 혹시 써주실 수 있어요? 제가 마우스라서 그 네네네. 리밋 포인트 오른쪽에다 조그맣게만 그러니까 E1하고 E2를 쓸 건데 E2가 이제 E1의 부분 집합이다. 잠시만요. 요거를 어디다 써야 될지, 어, 요 막대기 쓴 여기 거 조그맣게. 지우고, 네,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색을 빨간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E1이 E2의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그 제가 하려는 거는 E2에서 되는 거는 E1에서 더 어렵다 약간 이런 걸 쓰고 싶거든요. 그 리밋 포인트. 그 왼쪽에 V 마이너스 그 P 그 교집합 E는 공집합이 아니다. 적어 주시고 여기서 E는 E2로 적어 주세요. 네. 그리고 밑에다가 E2를 E1 합집합 어떤 그냥 집합 아무거나 정도? 네. 요 정도로 하면은 그 위에 조건이 그 5월로 바뀌잖아요. 이 원이랑 어떤 A에 대한. 그러니까 요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V 마이너스 P 교집합 E1은 공집합이 아니다. 5월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에 네 그리고 5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얘랑 얘가 똑같은 상태 5월 뭐 A 어쩌고 저쩌고 쫓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뭐지? 리밋 포인트로 보고 싶은 거는 뭐 사실 이해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후드 어떻게 잡아도 되는데 결국에 가장 어려운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해만 되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러니까 보통 뭔가 수학적이진 않지만 P 바로 옆 수들 P 근방 약간 이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디자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전달이 됐을까요? 혹시 P 근방이랑 네. 저 E2를 E1 A 합집합으로 나타내면서 약간 이제 보이는 부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네. 좀 더 그 저거는 그 토폴로지 집합 얘기를 뭔가 좀 써보고 싶어서 써봤었던 거고 제가 상상하는 거는 요 안쪽에 있는 게 E1이고 요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게 E2거든요. 이미. 근데 이제 조건의 그 뭐지? 리밋 포인트의 조건에 따르면 어떤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토폴로지에서 오픈셋으로 쓰는 걔네를 불러와서 쓸 것 같은데 걔보다 이제 조그만 거 걔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E1의 조건에 만족하는 게 E2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보다 어려우니까 뭐라 해야 되지? 말씀하신 개념이 그 네이버후드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거 아닌가요? 그게 거리가 for all epsilon보다 작은 것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약간 거기 그거랑
상하는 개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그러면 사실 저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최장금 선생님 말씀이 이제 엡실론 하나를 잡았을 때 이 원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대응되는 상황인 것 같다. 맞으신가요? 예? 네. 아, 네. 이게 그냥 네이버후드의 개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어서 저는,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네. 네. 네이버후드의 정의가 for all 엡실론보다 거리가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 그, 그 네이버후드의 정의랑 개념을 생각했을 때, 굳이 이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나? 뭐, 어차피 거기에 그거랑 같은 말이지 않나?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좀 그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지금 2 2 1만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막 뭐 이 무한대까지 가면은 진짜 조그만한 집합을 교집합을 해도 그게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조건들이 추가된다는 게 그런 의미이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하나의 의미의 어떤 네이버후드 V를 픽스를 하고 나서 봤을 때 그 E에 있는 그 원소를 계속 줄여 나가면서 해도 어떻게 해도 이게 그 공집합이 되면 안 되는 그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것이. 네, 약간 그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한을 상상하면 하는 뭔가 그 쪼이거나 간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할 때에 그, 그 철학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 그런 의도였습니다. 좀 전달이 잘 안 된 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엡실론은 엄청 작은 거를 잡았을 때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거를 잡는 그거랑 뭔가 대응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맞는 대응일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그 엡실론하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연관 지으면 그 되긴 하겠지만 그게 엡실론이랑 다이렉트하게 연관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엡실론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결국에 그 네이버후드 V라는 건데 우리는 V를 지금 픽스하고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럼 V를 하나의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E2라는 집합이 존재를 했을 때 E2의 부분 집합들을 계속 타고 들어가도 V-P라는 어떤 우리가 잡은 인터벌이랑 항상 교집합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그 토폴로지랑 연결시키면 다시 엡실론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냥 표면상의 어떤 그 네이버후드로 발생하는 엡실론에 대한 얘기랑은 지금 조금 별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항상 2에 들어가야 되나요? V가? 그러니까 그 교집합이 2랑 생성이 돼야 되나요? A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V를 픽스를 하고 나면은 그 픽스된 V의 교집합이 픽스된 V랑 E2의 교집합이 항상 더 작은 조건인 E1에 꼭 들어와 있을 필요는 없고 네. 그게 A에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조건을 줄인다, 그러니까 좀 더 작은 볼드를 잡아 나간다라는 개념은 E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B에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E1 그러니까 E2를 잡을 여기서 그러니까 E1을 잡을 때부터 그냥 애초에 그 교집합이 있는 그냥 집합과 그거의 나머지 집합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또 맥센스해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A는 항상 V-P랑 이제 그 교집합이 없는 집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그러니까 E2의 부분 집합이었던 E1은 항상 이제 그 교집합이 생기는 집합들로 이렇게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 A에 있을 수도 있지만 A라는 애를 그냥 정의를 하기를 그냥 V-P랑 서로 소인 집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계속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다. 2라는 집합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서술이 리밋 포인트의 서술이랑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 맞다는 지점이 리밋 포인트가 재밌어지는 부분은 사실 모든 네이버후드 B에 대해서 항상 교집합이 존재한다라는 지점 때문에 조금 극한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B를 픽스를 해버리고 그 E를 줄여나가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약간 좀 논리 관계가 뒤집힌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 것이기는 한데, 근데 이를 뭔가 줄 것이, 그러니까 이를 주는 대상이 그, 저는 그 상정하고 있는 게 R1 매트릭 토폴로지여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것 같긴 하네요. 네. 말하고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논리적으로는 전혀 비약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뭐에 다가가기 위해서 네이버후드로 잡는 거는 정말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 안에도 계속 그렇게 부분 집합으로 잡아나갈 수 있다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부분집합 잡을 수 있는 거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가 있으니까 그거를 항상 포함하도록 하는 그 구간을 어떻게든 잡는 거는 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저도. 네. 함수 극한에 대해서 뭐 더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면 연속을 딱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어, 연속 정의를 서술해 주실 분 찾습니다. 제가 한번 자원봉사자분, 해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포인트 P가 있을 때, P는 X의 그 엘리멘트이고요. 네, 이때, limit limit of f of x x가 필요할 때 equals f of p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사실, 네, 이게 맞습니다. 뭐, 그리고 나서 함수의 극한 정의를 그대로 이제, 네. 네, 요걸로 치환해서 쓰면 됩니다. 뭐, 사실 뭐, 따지고 보니까 뭐, 더 쓸 말이 없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주저리 길게 적혀 있긴 한데, 뭐, 사실, 저희 앞에서 썼던 그, 함수 극한이 정의가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뭐 L 대신 FP 쓰면은 돼서, 네, 맞습니다. 음, 여기서 한 가지 그, 딱 마이너한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사실 그거는 뭐, 다들 여기서 그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빠지게 되는데,
그게 조금 유의미하게 필요한 조건이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 X가 이제는 P로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P를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 포함하는 지점까지 해당했을 때, 뭐 사실 그래야지 이제 FP가 정의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좀 강조가 되어 있고, 위에 함수의 극한에서는 굳이 P를 포함하지 않아도 극한값이 잘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의에서도 좀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FP가 먼저 정의가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리미트 fx가 존재해서 리미트 fx는 fa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먼저 정해 그러니까 fa가 아니다 정의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 두 번째 그 이 부분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요게 존재해서 이렇게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 순위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이제 말씀, 저희가 네, 기본 말씀하세요. P와 네, 저희가 P를 줬고 F를 제가 이렇게 따로 줬거든요. 근데 원래 이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정의가 되고 나면은 FP가 존재한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니까 딱히 순서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왜냐면은 P가 X의 원소니까 P 나오면은 무조건 FP 나오잖아요. 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요거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어, 요것도 지원자분 한 분 찾습니다. 어, fx가, 어, 사실 그 컨티뉴티랑은 조금 다른데, 어, 극한값이 L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극한값 L이 리밋 fx의 극한값이 아니다라는 거를 어, 조금 구체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노트에서 그거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요걸 음, 한번 말로 혹은 써주시면은 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것도 지원자분 한번 또 찾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 이번에 발견을 해가지고 읽어볼 수 네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수의 에필론이 존재하고 모든 영보다 큰 델타에 대해 어, 이의 원소인 x가 존재하고 네. 맞게 읽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은 x-p의 절대값. 그러니까 x와 p의 거리가 0보다는 크고 델타보다는 작으나 그 fx와 l의 거리, 절대값 씌운 거는 에필론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노트에 적혀져 있긴 하네요. 네. 이뭐 말도 읽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이거 맞습니다. 그 제가 여기 하나를 이게 순서가 제가 제대로 말을 한 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적혀져 있는 거 그대로 읽기만 한 거거든요. 이게 뭐 논리상 순서를 맞게 읽은 건지가 저도 방금 말하면서도 되게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뭐가 먼저 이렇게 서술할 때, 뭐 적힌 건 있겠지만, 뭐가 먼저 정의되고 그런 게 좀 중요하다는 걸 몇 번 배웠으니까, 제대로 말한 게 맞나 막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네, 여기 제대로 말씀해 주신 거 맞고요. 어, 저희
원래 정의에서 이제 not 붙이고 마지막 결론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fx-l의 디스턴스, 그러니까 fx랑 l의 디스턴스가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이제 뒤집으니까 그거보단 크거나 같게 되는, 그렇게 해주는 x가 존재한다라는 걸로, 어, 정의가 바뀌게 정의라기보다 약간 의미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L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심상적으로는, 어, 임의의 어떤 그 양수 엡실론이 존재해서 그 엡실론보다 크게 해주는 x가 항상 존재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 뭔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냥 낫을 붙이면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진짜 뒤집은 게 맞는 건지가 좀 껄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로 보면은 좋은데, 첫 번째로 이렇게 생긴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fp죠. 요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놓고 봤을 때 fp가 l인 경우랑 fp가 L이 아닌 경우랑 놓고 이제 그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곱씹어 보면은 잘 뒤집었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FP가 L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지금 위의 정의죠. 위에 그 서술된 거를 보면은 어떠한 엡실론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수인 엡실론이 하나 존재해서, 이거를 조금 요렇게 뭐 대충 요 지점을 저희가 L이라고 했을 때 어떤 양수인 엡실론 하나가 존재하는데, 모든 데이터, 0보다 큰 데이터에 대해서 그 바운더리가 항상 엡실론보다 크게 해주는 그런 엡실론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짧은 엡실론만 잡아도 그렇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저걸 항상 만족한다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저거를 만족하지 못하는 그 L이 결국 수량값이라는 건데, 요거를 그 엡실론을 아무리 줄여도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혹은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역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내려서 FP에 딱 맞추는 순간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로 이제 서술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이 잘 있는지 어, 심상적으로는 보면 될 것 같고, 논리적으로는 저도 조금 어렵거든요. 뒤집는 게, 요거 뒤집고, 요거 뒤집고, 요거 뒤집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결론 뒤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좀, 어, 그 훈련이 필요한 작업 같아 보입니다. 그림 그리니까 빡 다가오네요. 네, 그러면은, 어,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다음에 나오는 게 프로포지션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는 항상 실수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고, 어떤 함수가 R로 가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음, 그리고 이제 요 프로포지션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어, 되게 재밌는 부분, 사실 약간 당연해 보이긴 한데 되게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요거는 여기다 쓰지 말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P라고 썼네요, 여기서는. PN에 대해서. 얘가 2의 부분집합인 P1, PN에 대해서 여기 P가 빠진 거는 저희 함수의 극한이 P가 빠져 있어서 여기도 빠진 겁니다. 그때, 어, 네. 요거 두 개가 동치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일단 서술한 놓고 보면은 뭐 당연히 그러겠네라는 게 첫 번째로 든 생각이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유의미한 생각은 첫 번째에 서술된 거는 함수의 관점에서 서술된 거고, 두 번째 서술된 거는 수열의 관점에서 서술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수열의 관점이냐면은 단순히 어, 수열 Pn이 극한값 P를 가진다라는 지점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수열이 단순히 그 P 1, 2, 3, 4, 5 이렇게 넘어가는 거가 아니라 약간 한 겹 더 들어간 수열인 거죠. 그러니까 FP1, FP2 요것도 사실 새로운 수열 AN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AN이 A1은 FP1이고 A2는 FP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겉에 포장지를 바꾸면은 어, 그러하게 새롭게 정의된 수열 AN의 극한값이 L로 간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신기하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첫 번째 관점은 되게 순수한 함수의 극한에 대한 관점이고, 이건 이제 저희가 보던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새로운 수열 AN 하나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수열 AN이 이제 FPN인 거죠. 그렇게 되는 그 FAN에 대해서 만약에 PN이 P로만 수렴을 해도 그러한 AN은 L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냥 좀 신기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는 게. 그러면은 이게 왜 재밌는지 혹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종원 선생님께서 약간 힌트를 주셨는데 함수에서 해석학에서 다룬 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수열로 끌어와 가지고 뭔가 증명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요 정리에 의해서 결국 함수의 극한값이 수열의 어느 새롭게 정의된 수열의 극한값으로 치환이 될 수 있으니까 함수의 극한을 이용한 정리는 결국 새로운 수열을 이용한 수열의 극한 정리로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재밌는 정리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입실론 델타보다 조금 더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네. 그 입실론 델타는 델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 n이 그냥 무한히 뻗쳐나가는 수열의 극한으로 함수의 극한이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수열인 거죠, 이게. 이 네. 부분이. 요거를 수열. 조금 명시적으로 헷갈리지 않게 써드리면은 AN을 저희가 새롭게 정의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FPN이라는 걸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이 사실 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AN이 L로 수렴을 한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던 수열은 자연수를 R로 보내는 거였는데, 그래서 실수로 보내는 그런 게 된 거죠. 아니요. 이것도 자연수를 R로 보내는 겁니다. 어쨌든 예. N을 실수로 음. 매핑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건 그럼 무시하는 건가요? 여기 E가 지금 R의 부분 집합으로 잡잖아요, 처음에. 이거하고 이건 연관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P로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 그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n이 있고 자연수 n을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n을 2로 매핑하고 그거를 r로 매핑을 하는 거고요. 얘가 pn으로 매핑이 되고 요게 fpn으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an인 거죠. 음. 네. 음. 근데 이 이는 뭐 앞에 실수여도 있는 게 되고, AN이지 않나요? 그 FPN이 AN. 요렇게가 맞 네, an에 대한 오케이? 이거 뭐지?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그냥 네, 얘가 그렇게 AN인 거지 않나 해서 그냥 뭐 타이포겠지만. 네. 요 값 네, 자체가 네, AN이고, 네, 요거는 맞죠. 매핑을 표현하는 거여서, 요 아, AN이라는 수열이 자연수 N에서 요 R로 이렇게 매핑되는 수열로 잘 정의가 된다라는 거를 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 작성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를 뭐 자연수 혹은 정수나 유리수, 그다음에 실수로도 봐도 무방한 건가요? 이를 그냥 뭘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건가요? 이는 사실 함수의 정의역이어가지고, 사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이의 조건이 그냥 실수의 부분집합이면 되기 때문에 자연수도 실수의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어서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음, 지금 PN이 N에서 2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네네. E가 지금은 실수의 부분집합인데 나중에 뭐 실수를 떼놓고 그냥 일반 집합 2로 보게 되면 그때는 뭐 위상수학에서 말하는 그런 수렴으로 이걸 대신 쓰게 되면은 약간 되게 신기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도 상관없고 아마 좀 재밌는 것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뭐 굳이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는 없다고 하셔가지고 노트에 나와 있기도 하고 네, 뭐 궁금하신 분은 해보셔도 되고, 사실 정의만 그대로 몇 번 옮겨 적으면은 증명이 되거든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증명은 아니고, 또 크게, 어, 재밌는 지점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서술된 두 개에서 다 준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은 증명은 스킵을 하고 심상적으로 하나만 더 약간 좀 구체적인 걸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사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함수를 fx를 하나 잡을 수 있고 이 점을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극한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x가 그러니까 리밋 x가 사실 리미트 x가 p로 간다는 거가 저희가 심상적으로 갖고 있기로는 어떠한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쪼여온다라는 그 쪼여오는 그 점들을 순서를 매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재밌는 지점입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전달이 잘 됐을까요? 그러니까 수열로 치환을 한다는 거는 결국 점들의 값들을 순서를 매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를 매겨도 어쨌든 그 값이 P로만 가게 하면은 순서를 매기는 그런 아주 되게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함수의 극한값이 잘 정의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약간 좀 구체적인 예시로 들은 케이스이고요. 다들 별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전달이 좀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느껴져요. 저 약간 중간에 이제 지금 중간 X축으로 들어간 게 그 n과 e와 얼 사이에 있는 e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e가 네, 다르게 좀 되게 특이하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방금 공부하면은 막 P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근데 수렴은 어쨌든 P로 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적절히 쓸만한 예시이지 않나. 음,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매길 수 있으니까 예, 다가가는 그 포인트들이 요게 먼저, 요게 다음,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P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뭔가 예시로 보입니다. 뭔가 여태까지의 그 극한의 정의가 되게 좀 직관적이지 않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디로 다가간다는 게 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열로서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아, 예, 이 포인트들이 이제 다가가는구나, 로 이제 서술되는 게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엡실론 델타는 그런 어떤 순서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냥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뭐랄까요. 모든 조건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형식으로 갔다면, 이제는, 진짜 이게, 가는구나. 이게 좀 보이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수열을 다시 써보는 이유가 지금 함수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함수를 수열의 관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가 의미가 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함수가 좀 더 일반화된 개념이니까 그거를 되게
특수한 케이스인 수열이라는 걸로 재정의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수열이 왜 특수한 케이스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수열은 저희가 순서를 매길 수 있는 케이스이다 음, 보니까 그러한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실수를 순서를 매길 수 있는 자연수의 도구로 실수를 핸들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좀 재밌는 프로포지션인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음, 음, 예, 음, 저희 스터디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음, 다음 시간은 지금 프로포지션 마무리된 거에서 혹시 한 주 동안 또 생각을 하시면서 떠오른 게 있거나 아니면은 좀 드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다들 만족을 하셨으면은 이제, 요거를 할까 말까 지금 생각이 살짝 드는데, 샌드위치 정리 증명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엑서사이즈로. 뭐 사실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1강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1강은 또, 제가 살짝 봤었는데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저희 항상 다뤘던, 어, 그, 완비성 정리가 또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저희가 방금 봤던, 요 프로포지션이 실제로 왕빙성 공리랑 어떻게 좀 다시 좀 맞닿아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